안녕하세요, 박사님.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저는 맛집 오야디아 운영하는 사람인데요. 요즘 GPL 투자에 관심이 있어서 GPL 창시자인 박사님께 GPL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. 네, 궁금한 사항 있으면 편안히 물어보세요. 네, 왜 은행에서 대출 못 받고 이런 GPL 투자 물건이 많이 올라오는지 궁금합니다. 네, 그렇죠. 보통 이제 GPL은 정상채권의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야기하는데,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은행에서 왜 대출을 못 받을까? 여기 올라오는 물건이 LTV 담보 비율이 65%밖에 안 되는데, 어떤 때는 뭐 57%도 있고 55%도 있는데, 그거는 이제 은행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실 텐데요. 은행에서는 LTV 담보 비율을 맞춰야 돼요. 60%, 뭐 사업자인 경우는 80%까지 은행이 해주고 있거든요. 네. LTV를 맞춰야 되고, 게다가 또 DTI라고 해서 내 소득 대비 대출금 금리, 대출금에 대한 소득을 DTI를 또 맞춰야 돼요. 네. 소득 정보 대비 대출 비율을.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정부에서 풀어주지 않는 게 DSR이에요. DSR은 뭐냐면 총부채 원리금 등등 상환이라고 하는데, 다른 대출은 어느 정도 LTV, DTI는 맞아도 DSR을 못 맞추는 이유가 신용대출, 카드론, 그 다음에 약관대출, 보험론, 보험 약관대출, 그 다음에 담보대출 모두 포함해서 대출을 DSR을 40 또는 60을 맞춰야 되거든요. 이걸 못 맞추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는 거예요. 다시 말씀드리면은 DSR이라는 거는 한때 이제 농협에서 DSR을 맞추기 위해서 상환기간을 50년으로 대출금 만기를 50년으로 만들었어요. 원금달자를 상환하는 게. 그러면은 30년짜리나 10년짜리인 경우에는 DSR을 못 맞추기 때문에 50년을 만들었는데, 농협에서는 이제 2조 원이 다 고갈됐다고 상품을 멈춘다고 했는데, 금감원에서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. 왜냐면은 DSR을 50년으로 맞추다, 만기 상환 기간을 50년으로 하다 보니까 DSR을 어느 정도 맞춰서 대출을 하려고 하는데, 정부에서는 또 다른 우위 대출을 내서 이걸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의 상승 요인을 제재하기 위한 게 안 맞는다. 그러니까 LTV, DTI, DSR을 다 맞춰야 되고, 여기에다가 소득 정보뿐만 아니라 신용 정보까지 맞춰야 되는데, 이 부분을 은행에서 대출을 맞출 수가 없죠. DSR 부분이. 그래서 이제 여기에 물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 그 GPL 투자 금리가 연 19% 네, 대출 금리로 올라오는데 이렇게 금리가 높으면 위험한 투자가 아닌가요? 저희는 이제 아파트 담보대출을 65% 미만만 하기 때문에 85%의 낙찰이 돼도 원금과 이자를 다 받을 수가 있어요. GPL은 아파트 담보대출이 1순위도 있고 2순위도 있는데 2순위는 후순위라고 그러죠. 네. 근데, 대부분 이제 법정 최고이자가 연 20이기 때문에 20% 범위 내에 받으면 되고, 2018년 2월 8일 이전에는 금리가 24에 27.9였어요, 최고이자가.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어떤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금리를 좀 낮추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, 금리를 낮추다 보니까 이제 조달금리가 맞지 않아서 외국계은행이 우리나라를 다 떠나고 있는 상황이죠. 근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금리를 다시 올려서 어떤 이제 합법적인 대부업체나 아니면은 금감원 등록 법인에 대해서 안정적인 투자를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, 금리가 높다고 위험한 게 아니라 우리는 아파트를 담보로 잡았다. 담보 비율은 65% 미만만 해주고 있다. 게다가 1순위가 원금과 이자가 상환이 된다. 그러니까 1순위 원금이 100만 원씩 상환이 되니까 후순위로 나가는 경우에 원금이 매달 조금씩 1순위가 상환되니까 안전하겠죠. 또 하나는 과거에는 연체이자를 연 17% 배당을 받았어요. 1순위가. 그런데 지금은 금융위원회에서 금감원에서 모든 금융기관의 지침을 시달하는 게 2018년 4월 30날 이후는 약정금리 플러스 3%만 받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아파트 금리가 3이다. 그럼 3을 더하면 6% 이상 배당을 못 받죠. 1순위가 연 17% 배당 받으면 후순위가 좀 위험할 수가 있는데, 연 6%밖에 배당을 안 하니까 후순위가 좀 안전할 수가 있고, 또 하나는 1순위가 과거에 120%, 130% 설정을 했는데 지금은 110%밖에 설정을 안 하거든요. 그러니까 1억을 대출을 받으면 과거에 1억 2천, 1억 3천 근저당 설정을 했는데, 지금은 1억 1천 채권 피부액밖에 배당을 못 받으니까 안전하고, 또 하나는 채무자의 직업들이 다 있어요. 원금과 이자 상환되는 거, 그 다음에 약정금리 플러스 3% 제한 가상금리가 있다라는 거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
원금과 이자를 일부 상환을 못 받은 경우에는 직장에 급여 합류를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고, 또 하나는 아파트를 담보로 잡는다. 그리고 담보 비율을 60% 미만만 하다고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는데, 일부에서는 금리가 높고 뭐 그런 부분이 은행에서 왜 대출을 못 받고 이곳에 나오는 물건들이 많은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할 수가 있겠고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,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뭐 어떤 서민 경제를 보호한다는 정부의 어떤 정책과 어떤 기획들이 오히려 서민의 족쇄를 채우는 경우가 있고, 또 하나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 보니까 IMF에서 가계부채를 줄여라.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제2의 IMF가 온다. 그래서 정부에서는 위험한 IMF, 또 다른 IMF가 오기를 막으려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시키는 DSR 규제를 만들고 있는 거죠.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은행에서 대출 받거나 금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한테 제 얘기를 물어보시면은 사실이면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. 아, 네. 네. 네, 알겠습니다. 그렇게 안전한 투자면 박사님만 믿고 투자해도 되나요? 그렇죠. 저만 믿고 저는 금융기관 32년 지점장으로 퇴직을 했기 때문에 뭐 많은 다양한 금융, 경제, 부동산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죠. 하지만 GPL의 창시자인 저를 모방해서 콘텐츠를 잘 만들어 놓고 위험과 해지가 안 돼 있는 곳이 많아요. 예를 들어 엊그저께도 배당을 하나 받았는데 당해세가 4,900만 원이 먼저 배당을 받았거든요. 대출 나갈 당시에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, 그 다음에 조세채권, 건강보험료라든지 의료보험 납부하면서 꼭 받아야 되고, 또 하나는 이 물건을 조달해주는 중개업체가 이게 이제 그분들의 생계인데, 중개업체들이 물건보고서상의 금융 잔액과 1순위 잔액과 금융거래 확인서를 받아보면은 실제로 잔액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.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해지가 안 되고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. 이런 경우에 대해서 저를 믿고 투자를 하면은 지금까지는 그런 위험에 대한 것들은 한 번도 없었는데,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, 네,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